포퓰리즘이라는 유혹. 포퓰리즘은 대중을 위한 정치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포퓰리즘이 가진 매력기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경고해왔다. 그들은 포퓰리즘을 감정과 선동으로 대중을 움직이는 정치 전략으로 보며 그 결과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했다. 대중의 무지와 감정의 정치. 플라톤은 대중민주주의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가졌던 철학자였다. 그는 국가에서 대중의 판단이 종종 감정과 충동에 휘둘리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배를 이끄는 선장에 비유했다. 만약 배의 선장을 뽑는 것을 배에 타고 있는 대중에게 맡긴다면 그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을 선장으로 뽑을 것이다. 플라톤은 대중이 단기적 이익에 쉽게 유혹되며 장기적으로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혜와 이성을 바탕으로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의 왜곡. 아리스토텔레스는 포퓰리즘을 민주주의의 왜곡된 형태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대중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지도자는 이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려 한다. 그는 포퓰리즘이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며 책임감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정치로 변질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대중의 단기적 이익을 위해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결국 공동체 전체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포퓰리즘이 대중의 환심을 사는 데 집중하면서 정의와 공익을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지도자의 선동과 대중의 조작. 마키아벨리는 권력의 본질을 꿰뚫은 철학자였다. 그는 포퓰리즘을 지도자가 대중의 마음을 조작하고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한다고 보았다. 그는 말했다. 대중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된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말이 그들의 판단을 좌우한다. 예를 들어 지도자가 진실보다는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한다면 그는 쉽게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종종 대중을 이용한 권력의 남용과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포퓰리즘이 권력을 얻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그 권력이 올바르게 사용되지 않을 위험성을 경고했다. 도덕과 책임의 결여. 칸트는 포퓰리즘이 대중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도덕적 책임을 간과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말했다. 도덕적 행위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에 기반해야 한다. 포퓰리즘은 지도자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도덕적이고 책임있는 선택보다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호소를 택하게 만든다. 칸트는 이런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도덕적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포퓰리즘과 전체주의. 한나 아렌트는 포퓰리즘이 극단적으로 흐를 때 전체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말했다. 대중의 분노와 불안을 이용하는 지도자는 그들을 하나의 목소리로 통제하려 한다. 아렌트는 포퓰리즘 지도자가 대중의 고립감과 불만을 이용해 단순하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반복함으로써 대중을 통합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포퓰리즘 지도자는 우리 대 그들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대중의 분노를 특정 집단에 돌리는 전략을 쓴다. 이는 대중의 지지를 얻는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사회적 분열과 폭력을 낳을 위험이 있다. 포퓰리즘의 양면성. 철학자들은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가능성도 일부 인정했다. 루소는 포퓰리즘이 대중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기존 권력 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대중의 뜻이 정당한 방식으로 반영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하지만 루소 역시 대중의 뜻이 감정에만 의존하고 깊은 숙고 없이 반영될 때 그 결과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철학자들이 주는 포퓰리즘의 교훈, 지혜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플라톤은 대중이 단순히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이성을 바탕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익을 우선시하라. 아리스토텔레스는 포퓰리즘이 공익보다 개인의 이익에 집중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지도자를 감시하라. 마키아벨리는 포퓰리즘 지도자가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대중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라. 칸트는 감정이 아니라 도덕적 원칙과 책임에 기반한 선택을 요구했다. 분열을 경계하라. 한나 아렌트는 포퓰리즘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전체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경고했다. 포퓰리즘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포퓰리즘은 대중의 목소리를 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정과 선동의 위험을 동반한다. 철학자들은 우리가 포퓰리즘의 매력기에 숨겨진 함정을 이해하고 더 깊이 있는 판단과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너는 어떤 지도자를 원하며 그 선택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포퓰리즘의 문제를 넘어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다. 포퓰리즘의 뿌리. 포퓰리즘은 단지 정치적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대중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갈망을 반영한다. 철학자들은 포퓰리즘이 왜 이토록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그 심리적 뿌리를 탐구했다. 자유에서의 포피. 프롬은 포퓰리즘이 대중이 느끼는 불안과 고립감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자유는 대중에게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과거보다 더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됐지만 그 자유는 때로 방향성과 안정감을 잃게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 지도자는 단순하고 명확한 메시지로 대중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그들의 불안을 잠재운다. 예를 들어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포퓰리즘 지도자는 우리만 믿으면 해결된다는 메시지를 내세운다. 이는 대중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그 메시지가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프롬은 대중이 스스로 사고하고 책임을 지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포퓰리즘은 자유를 파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력의 의지와 대중의 환상. 니체는 포퓰리즘을 대중이 자신의 무력감을 극복하려는 욕망의 표현으로 보았다. 그는 말했다. 대중은 강한 지도자를 통해 자신의 약함을 잊고 싶어 한다. 포퓰리즘 지도자는 대중의 열망을 조작하며 자신을 구원자로 제시한다. 그들은 대중에게 나는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라고 말하며 강력한 이미지를 심어준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때 포퓰리즘 지도자는 부유층이나 외부 세력을 희생양으로 삼아 대중의 분노를 모은다. 니체는 이런 방식이 대중의 감정을 이용하는 선동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칼 포퍼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말했다. 열린 사회는 비판과 토론을 통해 성장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은 그 비판과 토론을 억압하려 한다. 포퍼는 포퓰리즘이 대중의 지지를 받기 위해 다른 목소리를 억누르고 비판적 사고를 방해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열린 사회의 가장 큰 위협이 포퓰리즘처럼 단순하고
선동적인 메시지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포퓰리즘, 지도자가 언론을 통제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할 때 그 사회는 더 이상 건강한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 포퍼는 열린 사회를 지키기 위해 대중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의 역설. 포퓰리즘은 대중의 힘을 강조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중 스스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힘은 쉽게 왜곡된다. 철학자들은 포퓰리즘이 대중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그 참여가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흐를 때 사회적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깊이 사고하라. 프롬과 니체는 대중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을 바탕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을 져라. 포퍼는 비판적 사고와 열린 태도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지속적으로 감시하라. 니체와 프롬은 지도자가 대중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포퓰리즘은 대중의 감정과 열망을 반영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성과 책임이 배제된다면 그 사회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 철학자들은 우리가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고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 답은 우리가 포퓰리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